이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손주 사진 올리고 아픈 이야기 털어놓고 회사 기밀까지 슬쩍 물어보던 그 챗 GPT 있죠. 그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들여다보는지 진짜 아십니까? 미국 정부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사람들 대화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입니다. 그럼 한국인은요? 여러분과 우리 손주들 대화는요,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 끝까지 들으면 아마 여러분, 야, 이거 그냥 편한 세상 온 줄 알았더니 우리가 남의 나라 군대 정보망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박사입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혼자 다 걱정해주는 분.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안보기관에서 평생 일하고 은퇴한 강국장님입니다. 하루는 골목 분식집에서 만두를 먹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장님 요즘 애들 다 챗 GPT에 뭐든지 묻고 살아요. 이게 편해서 그렇지 위험한 건 없겠죠. 이렇게 농담 반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강 국장님이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조 박사, 정보라는 건 편해지는 순간부터 항상 늦게 깨닫게 돼. 그게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게 되는 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야.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변화를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지금 오픈 AI가 뭘 했는지 봤지? 원래 이 회사는 군사 목적으로는 절대 자기들 기술 안 쓰게 한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어. 윤리 기준 지키겠다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미국 국방부랑 정식 계약 체결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게 외국 정부나 정치 세력을 위한 정보 제공하지 마라, 선거 흔들지 마라, 이런 지침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야, 미국 시민은 감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 거주자는 감시하면 안 된다. 이걸 딱 박아 넣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 일본인,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화 데이터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안보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법적으로야 어떻게 포장하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사람은 미국인인지부터 확인해라. 이 필터가 들어간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한 단계 낮은 보호 등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챗 GPT에 뭐라고 씁니까? 손주가 우울증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냐? 아들이 빚이 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짰는데 이 구조가 괜찮냐? 심지어 우리 거래처 중국 업체랑 하는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 정도까지 다 물어봅니다. 이게 다 서버 안에, 로그 안에 남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구글이 투자한 AI 회사인데 오픈 AI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안전한 AI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엔스로픽은 공급망 리스크가 있으니 퇴출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결국 윤리를 지키려던 기업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강 국장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조 박사, 안보는 항상 최악의 가정을 하고 움직여.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안 쓴다? 그런 선택은 강대국이 잘 안 해. 특히 전쟁, 테러, 기술 패권이 걸린 문제면 더더욱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진짜 위급한 상황이다. 중국이랑 사이가 최악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이런 국면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모인 대화 데이터 중에 한국 사람들의 대화도 한반도 리스크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합니까? 자기 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논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만약 내일 우리 한국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의 AI에게 똑같은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 데이터 좀 더 열어라. 윤리 규정 좀 느슨하게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고민, 우리 회사의 머릿속까지 조용히 자료 창고에 쌓여갈 수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미국의 안보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데이터 주권, 우리의 국가적 윤리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소버린 AI, 즉 기술 독립이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만 겁을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오픈 AI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하고 딱 15일 만입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윤리 기준이 단 15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이 2030년이면 1000조 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 원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서 나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 오일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수십억짜리 최고급 자동차를 가져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오일을 전부 미국 주유소에서만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공짜로 넣어주겠다, 싸게 주겠다 하면서 길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 안보 때문에 외국 번호판 단차는 오일 넣을 때마다 블랙박스 데이터 좀 보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지금 챗GPT 사용자가 전 세계 3억 명인데 그 중에서 미국 시민과 거주자는 5천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명, 여기에 한국 사용자 500만 명도 포함돼서 이들의 데이터는 미국의 안보 논리에 따라 언제든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당하는 변방 나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로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도 일본이 세계 시장 80% 장악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도 해보겠다 하고 들이밀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 뭘 안다고 반도체를 만드냐 비웃었는데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6개월 동안 공장 바닥에서 자면서 배웠습니다. 1983년 64K 디램 개발 성공하고 1992년에는 세계 1위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이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으면서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 그림 들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400년 전에 철갑선 만들었다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조선 3사가 전 세계 선박 수주량 절반 이상 가져갑니다.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시작해서 강대국들이 너희는 안 돼 할 때마다 우리는 된다 증명해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정보의 60%가 영어인데 한국어는 겨우 0.6%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불리한 조건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로 204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진 나라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이미 미국 AI에 의존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이 끝까지 버텨내며 기술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3GB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5천만 명이면 하루에 4억 GB, 한 달이면 120억 GB입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 바다에서 AI가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문제는 그 고기를 누가 요리해서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물고기가 미국 식탁에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뼈다귀 가지고 국 끓이는 꼴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스스로 엔진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엔진 오일 통에 열쇠를 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대국이 흔들 수 없는 진짜 소버린 AI, 진짜 데이터 독립이 가능합니다. 오픈 AI가 윤리를 버리고 군대와 손잡는 순간 전 세계가 내 데이터는 안전한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한국 AI는 다릅니다 선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미 미국산 AI, 미국산 클라우드에 너무 깊게 올라타 버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80% 이상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를 씁니다. 그 서버 위에 한국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고 그 위에 미국이 만든 AI가 돌아갑니다. 기가 막힌 구조죠. 데이터는 우리 거, 플랫폼은 남의 거, 기준은 미국 거. 이래놓고 우리는 디지털 강국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손주들이 쓰는 게임, SNS, 메신저 중에 미국 서버 안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새벽 2시에 AI 상담봇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거기에 답하는 알고리즘은 미국 회사가 만든 겁니다. 상담 내용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서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 아이들이 위험한가? 어느 지역 청소년이 불만이 많은가? 이런 통계가 뽑힙니다. 여기에 한국 아이들은 그냥 숫자 1, 2, 3으로만 찍힐 뿐입니다. 우리는 그 통계조차 볼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우리 내부의 안일함입니다. 제가 만나는 공무원들, 대기업 임원들한테 디지털 식민지 이야기하면요. 열에 7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조 박사님, 그래도 미국이랑 같이 가야죠. 거기 안 얹으면 경쟁 못합니다. 아니,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왜 항상 승객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남의 전쟁터에서 피 흘려 왔는데 이제 디지털 전장에서까지 남의 군수품 쓰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합니까? 제가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만들어 놨으면 이걸 전 국민이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 공공기관, 우리 대기업들이 뭘 씁니까? 챗 GPT 씁니다. 편하니까요. 영어 자료 많으니까요. 미국 회사가 만든 거니까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방부가 지금 AI 도입한다고 난리인데 그럼 어디 기술 쓸 겁니까? 미국 기술 쓸 겁니까? 미국이 자기네 안보 때문에 윤리 규정 다 찢어버린 판에 우리는 그 기술 믿고 우리 군사정보 넣을 겁니까? 이건 안보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대학들입니다. 학생들 논문 쓸 때, 연구할 때 챗 GPT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들도 씁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인재 양성한다 구호 외칩니다. 무슨 인재를 양성합니까? 미국 서버에 데이터 갖다 바치는 인재 양성하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가 고스란히 미국 AI 학습 재료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결과물로 미국 기업만 더 똑똑해지고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헌납입니까? 이 무능한 기득권들, 툭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하면서 미국이 하면 다 옳은 줄 아는 사대주의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국산 AI는 아직 멀었다며 예산 깎고 규제들이 밀 때 현장에 우리 기업들은 피가 마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수십조 원 쏟아부으며 전 세계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우리 기업들은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그 거대한 파도에 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요, 머지않아 이런 뉴스 보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 한반도 리스크 분석위에 한국인 대화 데이터 활용 확대. 그때 가서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이고 이럴 줄 몰랐다. 몰랐습니까? 알고도 모른 척한 겁니다. 싸구려 편리함에 취해놓고 영혼까지 넘긴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한번 판을 뒤집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미국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인구는 적지만 디지털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배달 앱, 플랫폼 노동. 한국어로 생성되는 고급 생활 데이터의 질이 다릅니다. 미국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한국식 삶의 맥락은 절대 100% 이해 못합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우리말의 깊이를 수천 년 이어온 우리의 정서를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둘째, 히든 기업들입니다. 이름 안 알려졌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중소 AI 회사가 있는데 인력 50명도 안 되는 회사가 한국어 법률 문서, 의료 기록, 제조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특화된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 모델은 미국산 GPT보다 영어는 멍청한데 한국형 하청계약서 분석에서는 정확도가 20, 30% 더 높습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없으면 이제 일 못하겠다 할 정도입니다. 이런 회사가 전국에 34곳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 법률 판례 검색, 금융 리스크 관리.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한국어 특화 모델을 무기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와 통신입니다. AI는 결국 연산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칩을 누가 더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이 판에서 진짜 무서운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가 쥐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5G 기지국 밀도, 광 케이블 인프라도 세계 최상위입니다. 미국이 가진 건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우리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쥐고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데이터를 컨테이너라 치면 우리는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항구 주인이 컨테이너 회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픈 AI가 윤리 버리고 군대 갔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대안 없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 일본 기업들,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오픈 AI 말고 다른 선택지 찾아야 한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한국 AI는 윤리 지킵니다. 여러분 데이터 안전합니다. 군사 목적 안 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 기업들이 그래 한국 AI 써보자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언제까지 플랫폼 식민지로 살 거냐? 이제는 우리도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윤리를 접었다면 우리는 안보를 이유로 윤리를 지키는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휴전국이지만 그래서 더 투명하게 데이터 쓰겠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감시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준을 지키는 AI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동네에서 한마디씩만 던져주십시오. 야, 니들이 쓰는 그 똑똑한 AI 그게 누구 나라 편이냐? 한국 편인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